헌재 판결, 특검의 연장, 황교안 대행의 탄핵. 향후 2주가 아마도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을 결정질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해서 이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수님. 저는 대표님하고 인터뷰하기 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인터뷰를 해주시고, 자, 다른 것 전에 워낙 정보에 밝으시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헌재 기각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헌재 재판관들 이름도 그리고 성향도 시중에 동계 벌써 한 달도 넘는데, 이 헌재 기각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친박 쪽에서 괜히 언론 플레이 해보는 거고, 반응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태극기 집회 결집도 시키고 그런 거지. 그래도 법관들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결을 할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막 돌고 있는 설 중에 하나가 사퇴설이에요. 이건 또 얼마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는지. 오랜 친구분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세요?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없고요. 또 듣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사퇴설은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술수가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격을 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히려 사퇴설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그 직전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용을 당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사퇴해버리면은 바로 대선 전국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안보다는 항상 정치권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린다, 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달을 벌 수 있고, 그 2달을 벌면서 소위 친박 그런 보수층을 단결시켜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다. 영향을 주고,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분이 누구도 여소야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대개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정략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사퇴의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직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처할 길이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날부터 2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고 혼란은 오고 국민은 불안해지고 이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제만 보세요. 70년 전 3.1절 이런 때 찬탁과 반탁, 보역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오늘 또 그 역사가 70년 전으로 후퇴하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극명하게 경찰의 산성을 두고 이게 뭡니까? 또 그 박근혜 측 김평
박경우 변호사라는 분은 예.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하면 우리 국민이 노예다. 네. 북한 인민이다. 그런 말 했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 대표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헌법학자 연결해서 앞으로 대통령 사퇴의 경우는 어떤 경우 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워낙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친박 집회가 굉장히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이정미 재판관 주소, 막 잘 가는 슈퍼, 단골 미용실 어딘지, 이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도 공개되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목을 딴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거 누군가 뒤에서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가능한 일도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촛불 집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제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예. 촛불 집회 당일에 예. 첫 번째 했을 때 2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집회를 할 때는 4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층에선가 예. 그 죄송합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태극기 집회요. 저도 태극기 집회. 의아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태극기 집회로 정정합니다. 2억, 4억 이렇게 했는데 예. 어느 세력인가 모르지만은 돈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 동원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도 고엽제 200명에게 버스로 올라와라.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민의의 발로인지 아직도 관제의 발로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가짜뉴스도 제재를 안 받고 사실 이게 허위사실이 대량으로 유포되는데도 그냥 주는데 이 생각하시는 컨트롤 타워 배우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저도 또 당할 거예요. 저도 전화를 못 받습니다. 제가 입력된 전화번호 외에는 안 받아요. 문자, 카카오톡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잘 받는 사람, 전화가 오면은 꼭 해주는 사람 하는데요. 지금 만약 김어준 총수의 전화번호가 제가 입력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안 받으십니다. 총수가 전화 와도 안 받고 제가 콜도 안 해줘요. 저도 욕먹는데 저에게도 오는 걸 보면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배우가 있긴 있다고 보시는데 이제 누구라고 단정해서 지금 방송 중에는 말하시기는 어렵다는 거죠? 짐작 가는 것은 있는데. 그럼 뭐 김어준 총수가 말하세요. 가지고 또 저는 지금도 만만히 재판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네. 저 끌고 가지 말고.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슈 얘기해 볼게요. 이제 특검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책임이라고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셨습니까? 일단 왜 문재인 책임론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문재인 책임론이 아니라 맨 처음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 저는 선총리 후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국 중립 총리를 내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최순실, 우병우 사단의 인적 청산 후에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탄핵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 지금 괜찮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만 되면은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다. 라고 했는데 저는 황교안 대행이 공안검사였고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 법사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제2의 박근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했으면은 그 박근혜 아바타로서 절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꿔줘야 된다.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자선의 방법으로 김병준 총리 지명자라도 국회에서 하자. 예. 그것도 반대했어요. 만약 그러한 청소를 우리가 해줬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반대한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이러한 예측을 잘못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국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것은 후보에 대한 검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언행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잘못됐습니다. 네, 아니요. 대표님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국 내가 중립적인 총리부터 임명해뒀으면 지금 황교안 총리처럼 거부한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때 총리 임명부터 하자는 걸 탄핵부터 하자고 해서 아니요. 저는 탄핵도요. 예. 만약 12월 2일 날 상정했으면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상정했으면은 부결됐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차라리 부결시키자. 그래가지고 광화문의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로 몰고 들어가자. 이게 21세기에 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표를 다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비박들하고 협력을 해서 비박들이 탄핵에 당첨하겠다고 하면 받아와야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를 보고 비박들이 7일까지 기다려보겠다 해서 제가 9일 주장한 거예요. 네네. 그랬었죠. 예. 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 임명하고 고국 내각부터 정리해서, 그때 말하자면 박지원 대표님이 제시하신 아젠다대로 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때 당시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건강한 나라에서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예. 제가 또 비판할 것은 저도 당연히 비판을 하면 박지원이 잘못 생각이다라고 저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데 예. 그렇게 문자로 전화로 폭탄 내려서 린치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장을 요약하면 그때 거국 중립 내각을 그래서 총리를 임명했으면 아마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고 이선으로 물러났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탄핵까지는 가지 말자. 뭐 대통령 지위는 유지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 그렇게 철저히 수사를 하면은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드러났을까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왜요? 현직에 있으니까. 제 말은 중립 내각이 되고 네. 지금 저 대통령이 현직에 없었습니까? 제 말은 말이죠. 내각이 되고 특검이 되고 국정조사가 되면은 최순실이 더 드러나고 모든 게 더 드러났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물론 저도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님도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님 가정이 맞다고 하죠. 제가 아니요. 저도 그 가정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저는 저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왔을 것 아니냐. 네네.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 사드 뭐 하나 해결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게 아쉬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경제보복에서 롯데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중국 정부에서
삼성이고 현대고 다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속수무책이지. 대표님 가정이 다 맞다고 제가 전제하고, 제가 오늘 그때 그랬으면 그랬을 거야라는 걸 가지고 반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 지적, 이제 아쉬움을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그때 그 판단이 옳았다, 잘못된 판단을 했던 책임을 이제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묻는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지금 하시는 그 과거 이랬어야 했다고 하는 문제 지적이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면, 매일 아침에 이 새로운 레퍼토리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시는데, 물론 뭐 선거 때 라이벌을 견제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오로지 문재인 대표만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가 좀 식상해요. 식상하다 보니까 잘 안 먹힙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당내에서 없어요? 문재인 대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황교안 대행, 박근혜 대통령을 훨씬 많이 공격합니다. 뭐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야권 지지자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 가세요. 그것은 기사화되지 않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분이 대통령 후보 지지도 1등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억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제, 논리를 가지고, 따져서 되묻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이상, 뭐 2달 가까이, 안철수 대표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 공세에 가려가지고,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대표님 간의 이런, 주고받는 공세에 가려서, 안철수 대표가 잘 안 보인다. 혹시 당내에서 전면적으로 이런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시는지. 우리 김어준 총수가 오늘 처음으로 안철수 대표 옹호해 주네요. 왜냐면요. 참 이상한 아침도 있네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안 대표가 잘 안 보여서.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지원한다고 호남 중진 의원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왜 안철수는 안 보이고 박지원만 보이냐 해서 왕따를 당합니다. 샌드위치 신세지만은 저는 당 대표로서 이 나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김어준 총수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판국에 왜 야당끼리 싸우느냐. 그 공격을 황교안 총리한테 정부에다 하라. 이런 충고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직권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누가 황교안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 났어도 우리나라의 비상사태다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어요. 정세균 의장이 어디 출신입니까?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대통령이 요구한 것보다도 국가의 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검법 연장에 대한 개정안을 민주당이 제안해놓고 법사위에서는 여당 쪽이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길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법사위에서 해봐라.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봐라. 이건 뭐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로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대행도 탄핵하면은 국정의 공백이나 국민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개인적 당대표로서 의견을 피력했지만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2번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황교안 총리를 탄핵시키자라고 해서 사야당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물론 바른정당에서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 3당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1당이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제1당이 13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나서줘야 된다. 네. 안 나서고 있잖아요. 민주당 책임을 제기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책임은 항상 국민의당. 예, 힘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죠. 이분 어떡하면은 왜 우리끼리 싸우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과 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 국민의당과 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죠.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은 김어준 총수도 박지원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꼬아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김어준 총수에게 우리 당에서 좀 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의 당에서 이제 주 1회 정도 고정 코너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민의당 고정 코너를 만들 테니까 박 전 대표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당 대표가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게요. 전화 연결도 그럼 자주 해주시고. 전화 연결도.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추진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건 안철수 대표에게 자꾸 불리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오시면은 저도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대표님한테도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그건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나와서 TV 토론할 때 한국논단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아주 선생이 하는 유명한 아주 극우 보수인데 네. 거기에서 TV 토론 하자는 거예요. 하셨죠. 그때.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참모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때 제가 했어요. 하셔야 됩니다. 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가. 네. 거기 가서 당당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좀 나가라고. 그래서 이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철수 대표에게 그런 논리를 펴면서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드린 뭐랄까요. 당연히 검증도 해야 되고 지금 지지율이니까 비판도 받아야 되는데 워낙 문재인 대표만 공격한다는 인상이 강해지다 보니 그것만 뉴스가 되지 안철수 대표의 공약도 눈에 잘 안 보이고 묻혀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 얘기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 후보는 후보의 길을 가는 거고 네. 당대표로서 길은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볼 시간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에 손학규 고문 영입 이후에 지금 경선 룰싸움이 심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갈등이 심한가요?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손학규 대표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가까워서 사실 당대표에 대해서 한 달간 죽을 힘을 경주해가지고 한 달 하루 만에 손학규 대표의 입당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무슨 당이든지 원래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죠. 이것이 건강한 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각 후보 캠프에서 나와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정에 제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셔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틀림없이 김어준 총수가 이거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어준 총수는 우리 당을 좀 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재밌죠? 네. 이래야 청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대체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우선 손학규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안철수 측에서 받아들였어요. 양보했고. 하지 말자. 그러나 안철수 측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조금 더 하자. 그런데 그 프로테기에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좀 불러서 압력을 하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본인이 만든 당인데 이렇게까지 눈을 가지고 신경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네. 룰에 따라서? 제가 당대표 나왔을 때 안철수 대표가 저를 지원했는데 예. 저는 압도적으로 당선될 걸로 알았는데 간신히 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지원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 생각과 달리 예. 국민의당은 굉장히 건전해서 안철수 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당이죠. 꼭 한 거기는 번씩. 100% 먹었잖아요. 꼭 한 번씩 이렇게 걸고다. 아니요. 모든 걸 100% 다 차지했잖아요. 저기, 대표님. 예.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경선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 예민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예. 안희정이 이기는 예. 그런 이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예. 예상을 되었고 손학규가 이기는 이변 예. 굉장히 재밌잖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가능 뭐 불가능을 딱 떠나서 예. 당 대표로서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안철수 의원님의 뭐 조직이나 세나 또는 의원이나 단기 필마로 들어가신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는. 그러니까. 그것을 손학규 대표에게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하는 건데요. 그러면 룰을 그냥 다 그쪽에서 정하라고 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예. 대표님, 오랜만에 연결해서 제가 별로 반론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드렸으니까 아니, 반론을 할 여지가 없죠. 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정수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반론을 안 해가지고요? 말씀 다 하시고, 들을 말씀 다 들어줬어. 저도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전국이 앞으로 요동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됐든, 이렇게 분노와 불안의 촛불 전국에서 만약 인용이 되면은 예. 불안, 혼란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철수 대표도 함께 섭외하셔서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헌재 판결, 특검의 연장, 황교안 대행의 탄핵, 향후 2주가 아마도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을 결정질 수도 있을 텐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해서 이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정수님. 저는 대표님하고 인터뷰하기 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인터뷰를 해주시고, 자, 다른 것 전에 워낙 정보에 밝으시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헌재 기각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헌재 재판관들 이름도 뭐 그리고 성향도 시중에 들어온 게 벌써 한 달도 넘는데, 이 헌재 기각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친박 쪽에서 괜히 네. 언론 플레이 해보는 거고, 네. 반응도 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태극기 집회 네. 결집도 시키고 그런 거지. 네. 그래도 법관들입니다. 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결을 할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막 돌고 있는 설 중에 하나가 사퇴설이에요. 이건 또 얼마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는지, 오랜 친구분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세요? 뭐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없고요. 예. 또 듣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사퇴설은 예.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술수가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반격을 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오히려 사퇴설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그 직전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용을 당해서 네. 법적으로 어떤 그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사퇴해버리면은 바로 대선 전국으로 몰아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현안보다는 항상 정치권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뭐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린다 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2달을 벌 수 있고 그 2달을 벌면서 소위 친박 예. 그런 보수층을 단결시켜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다. 영향을 주고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분이 누구도 여소야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국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네. 대개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정략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사퇴의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직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처할 길이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촛불 집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제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예, 촛불 집회 당일에 예. 첫 번째 했을 때 2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집회를 할 때는 4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층에선가 예. 그 촛불 죄송합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예, 태극기 집회요. 저도 태극기 집회. 의아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태극기 집회로 정정합니다. 2억, 4억 이렇게 했는데 예. 어느 세력인가 모르지만은 돈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버스 동원이 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도 고엽제 네. 200명에게 버스로 올라와라. 예.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민의의 발로인지 아직도 관제의 발로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가짜뉴스도 제재를 안 받고 사실 이게 허위사실이 대량으로 유포되는데도 그냥 주는데 이 생각하시는 컨트롤 타워 배우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저도 또 당할 거예요. 저도 전화를 못 받습니다. 제가 입력된 전화번호 위에는 안 받아요. 문자, 카카오톡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잘 받는 사람 네.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됐든 그날부터 2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고 혼란은 오고 국민은 불안해지고 이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제만 보세요. 70년 전 3.1절 이런 때 찬탁과 반탁 보역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예. 오늘 또 그 역사가 70년 전으로 후퇴하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극명하게 경찰에 산성을 두고 이게 뭡니까? 또 그 박근혜 측 김평우 변호사라는 분은 예.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하면 우리 국민이 노예다. 네. 북한 인민이다. 그런 말 했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 대표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헌법학자 연결해서 앞으로 대통령 사퇴의 경우는 어떤 경우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워낙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친박 집회가 굉장히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이정미 재판관 주소, 막 잘 가는 슈퍼, 단골 미용실 어딘지, 이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도 공개되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목을 딴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거 누군가 뒤에서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가능한 일도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변화가 오면은 꼭 해주는 사람 하는데요. 지금 만약 김어준 총수의 전화번호가 제가 입력이 안 됐다고 하면은 예, 안 받으신다. 총수가 전화 와도 안 받고 제가 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도 욕먹는데 저에게도 오는 걸 보면은 이루 행언할 수 없습니다. 배우가 있긴 있다고 보시는데 이제 누구라고 단정해서 지금 방송 중에는 말하시기는 어렵다는 거죠? 짐작 가는 곳은 있는데. 그럼 뭐 김어준 총수가 말하세요. 가지고 또 저는 지금도 만만히 재판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좀 봐주세요. 네. 저 끌고 가지 말고.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슈 얘기해 볼게요. 이제 특검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책임이라고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셨습니까? 일단 왜 문재인 책임론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문재인 책임론이 아니라 예. 맨 처음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 예. 저는 선총리 네네. 후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국 중립 총리를 내세워 가지고 예. 거기에서 최순실, 우병우 사단의 인적 청산 후에 예.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탄핵은 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 네. 지금 괜찮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만 되면은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다. 라고 했는데 저는